과속방 시턱을 한번 좀 크게 넣어볼까요? 크게. 자, 가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저는 지금 2열에서 한번 지금 주행 느낌 한번 느껴보고 있는데 2열 승차감도 굉장히 편하네요. 일단은 뭐 시트, 특히 헤드레스트 자체가 워낙 편하다 보니까 착자감 워낙 좋고요. 뭐 2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음은 하나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되게 7시리즈 타는 느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차체가 좀 높다는 건 느껴지지만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지나도 2열 승객한테 데미지를 많이 주진 않아요. 또 이렇게 좀 햇빛이 많이 난다고 하면은 이 버튼 눌러서 이렇게 또 커튼도 올라갈 수 있고요. 에어컨 송풍구가 2열에 여기도 있고 여기 B필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양쪽에서 오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합니다. 2열은 아시지만 2열에는 열선 시트밖에 없고요. 이쪽에 컵홀더가 너무 좀 아래쪽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래쪽에. 그러니까 뭐 제 키로도 무릎에 닿진 않아요. 1열 시트에 닿진 않지만 막 공간이 실제로 이렇게 넓진 않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공간은 아닌데 근데 앉았을 때 6인승이다 보니까 이 가운데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다리를 되게 좀 자유롭게 놓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트림 자체가 도어 트림 자체가 살짝 안쪽으로 굴곡져 있어요. 사람의 무릎이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은 그래도 조금은 인제 공학적인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의전 차량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UV지만 되게 쇼퍼 드리븐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주 2열 느낌, 2열 승차감이 굉장히 편하네요. 자, 여기까지는 안 올라 했는데 제가 지금 3열에서 지금 승차감을 느껴보고 있습니다. 근데 3열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리어 쪽 서스펜션에서의 그 충격은 조금은 전달은 됩니다. 3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그러니까 출렁이는 게 1열하고 2열보다 충격이 좀 더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등받이 각도가 조금 직각인 점 외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룸 공간도 충분히 여유롭죠. 충분히 여유롭고 레그룸은 뭐 좀 사망입니다. 레그룸은 약간 허리가 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세 교정하기엔 정말 좋고 그 다음에 좀 여러 컵홀더라든지 3열에도 이렇게 공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통풍은 안 되고 열선만 적용이 되지만 너무 더우니까 좀 세게 해볼게요. 세게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리까지 발조로도 자 밑에 쪽에는 발은 뒤쪽에서 해요. 뒤꿈치가 되게 시원해집니다. 또 여기 보시면 이제 3열 승객을 위한 썬루프가 전동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 뭐 이렇게 독소등 같은 것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또 창문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앞에 시야가 딱 보시면은 시야가 굉장히 넓죠. 그리고 3열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1열, 2열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위에서 버스맨 뒷좌석에서 내려다보면 되게 시원하잖아요. 살짝 그런 느낌을 줘요. 쿠션감은 뭐 1열, 2열에 비해서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3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자, 또 3열 승객이 또 핸드폰 충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여기를 이렇게 쫙 열면은 USB C 타입 단자가 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3열의 편의 옵션이 웬만한 차량 2열 편의 옵션보다도 좋습니다. 자, 저는 이제 X7 자 30D 이 모델 한번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느낌이 차가 엄청 높아요. 진짜 차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도 상당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진짜 완전 BMW의 플래그십 SUV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은 완전히 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주행하는 이 시야나 느낌 자체는 X5, 뭐 X6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녀석의 이제 전폭은 딱 2m예요. 2m인데 전폭이 막 그렇게 엄청 넓어 보진 않습니다. 주행을 할 때는 엄청 넓은 듯한 느낌은 안 주는데, 전장이 이 녀석은 5.1m예요. 엄청 길죠. 근데 앞에 본네트가 되게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약간 솔직히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처음에는 뭐 물론 당연히 이제 이 차량을 구매를 해서 오랫동안 주행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적응이 되겠죠. 근데 이 스티어링 휠의 가죽 느낌이 굉장히 고급지네요. 굉장히 고급져요. 그리고 또 이제 그립감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진짜 훌륭해요. 정차를 할 때나 주행을 했을 때 올라오는 뭐 디젤에 대한 진동, 소음은 전혀 없습니다. 확실히 6기통 디젤이 정말 정숙해요. 특히 BMW 6기통 디젤은 정말 정숙하고 엔진의 회전 질감이 아주 부드럽죠. 뭐 노면 소음도 거의 올라오지 않아요. 아주 편하네요. 정말 승차감이 하드한 것도 없고요. 예전 벤츠랑 좀 많이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승차감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차량 움직임이, 가속 느낌이 보시면 괜찮아요. 되게. 지금 이 녀석의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265마력에 63토크 정도가 되는데 6기통 디젤이지만 약간은 살짝 좀 더딘 모습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 녀석을 밟아보면 굉장히 잘 나가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페달의 느낌 자체는 굉장히 소프트해요. 그러니까 묵직한 느낌이 없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레인지로버 보고를 타시게 되면은 악셀이나 브레이크 느낌 자체가 굉장히 묵직하잖아요. 굉장히 묵직해서 내가 정말 큰 SUV를 주행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 주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되게 그냥 페달 느낌만 봤을 때는 내가 이렇게 큰 SUV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은 안 줘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악셀 반응은 BMW 악셀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죠. 딱 밟는 대로 엔진이 반응해주니까. 하지만 브레이크가 밀리는 건 전혀 없거든요. 브레이크는 정말 잘 들어요. 브레이크는 정말 잘 드는데 좀 소프트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느낌 자체가 지금 컴포트 모드인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보통 이렇게 7인, 이렇게 6인승, 7인승 차량, 3열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 룸미러를 봤을 때 뒤에 시야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보입니다. 룸미러를 보면 뒤에 차가 거의 안 보입니다.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엄청 높죠. 높다 보니까 뒤에 어떤 차가 서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시트 포지션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행하는 데 있어서 되게 안정감을 줍니다. 확실히 시트가 굉장히 편하네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요번에 새롭게 페이스리프트 된 7 시리즈보다도 1열 시트 느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노면이 좋지 않은 도로를 지나도 전혀 운전자에게 데미지를 줄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녀석. 차량 자체 승차감이 너무 출렁이는 것도 아니고요. 적당히 출렁이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누구나 타도 승차감 정말 편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BMW가 세단에서만큼은 이렇게 차체가 커질수록 좀 경쟁력이 없어지지만 SUV 시장에서만큼은 차체가 커질수록 SUV가 더 큰 SUV를 만들수록 확실히 존재감은 있는 것 같아요. 핸들링과 악셀레이터를 했을 때는 뭐 아무리 차체가 엄청 커져도 그래도 BMW의 DNA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여기 다리 밑에 들어왔는데 이런 앰비언트 라인 보세요.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최고. 와, 씨. 제가 지금도 통풍 시트를 지금 이제 2단계로 켜놨어요. 3단계로 켜게 되면 조심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이렇게 손가락 하게 되면 바로 반응을 해요. 이 녀석이. 알겠어요? 그렇죠?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얘 앞에서는 좀 손가락을 좀 어느 정도는 손가락을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막 손동작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 통풍 시트 자체 2단계만 해놔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3단계는 3단계도 굉장히 시원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 이제 BMW에 적용됐던 이 통풍 시트는 그렇게 막 엄청 시원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이번 X7에 적용된 통풍 시트는 정말 시원하네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BMW에 적용된 ZF4의 8단 미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물을 익었죠. 완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정차한 시에 갑자기 악셀을 떼거나 그래도 막 이렇게 변속이 울컥거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의 소음 차단이 아주 훌륭해요.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약간 뭐 트럭 같은 게 좀 세게 막 지나가면 소리가 좀 들려오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 차단도 아주 차단이 잘 돼 있어요. 아무래도 차체가 좀 높기 때문에 고속 코너링에서는 살짝 쏠림은 존재해요. 뭐 차선 변경을 좀 급하게 한다거나 고속에서의 좀
빡센 코너링을 돌았을 때는 아무래도 이 녀석이 무게가 있고 차체가 높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데미지는 조금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그럼 제가 스포츠 모드로 한번 주행해볼게요. 스포츠. 우선적으로 스티어링 휠이 확실히 무거워집니다. 확실히 무거워지고, 자, 한번 제가 이제 악셀 한번 밟아볼게요. 잘 나갑니다. 그냥. 네, 잘 나가요. 네, 잘 나가, 이 정도면. 그 살짝 그래도 엔진 사운드는 인위적으로 내줘요. 우리가 고속도로 IC나 뭐 나갈 때 있잖아요. 그 나갈 때 이 정도 어느 정도 코너링에서는 이렇게 뭐 차 쏠림이 이렇게 심하진 않아요. 되게 가속이 스포츠를 못 해도 이렇게 막 차가 막 팍 튀어간다는 느낌 없고요. 되게 고급스럽게 가속이 되는 듯한 느낌을 확실히 줘요. 아, 기분 좋네요. 이 하체 세팅 자체가 스포츠를 모드를 한다 해도 되게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선사해주는 그 베이스를 깔고 나서 약간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아무리 큰 SUV를 BMW가 만든다 하더라도 확실히 그런 느낌은, 이 차량은 정말 BMW 차량이라는 걸 확실히 느껴줘요. 확실하게. 근데 약간 와이퍼 움직이는 느낌이 약간 좀 버스 같네요. 와이퍼가 움직이는 느낌은 그렇게 막 고급스러운 느낌은 안 줍니다. 자, 과속 방지턱 느낌. 이 정도면은 스무스한 느낌은 아닌데 뭔가 되게 하체 세팅 자체가 되게 짱짱하게 잘 돼 있다는 느낌을 줘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도 과속 방지 느낌을 느껴보면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자, 오르막길에서도 뭐 힘은 충분하고요. 노면이 비포장 도로인데, 자, 근데 완전한 오프로드 느낌은 아니지만, 그 비포장 도로지만 그래도 승차감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출렁임이 적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노면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막 흔들림이 엄청 막 심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비포장 도로에서도 승차감이 굉장히 이 정도면 훌륭해요. 아주 험난한 오프로드 코스는 아니더라도 또 웬만한 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캠핑장 같은 데 가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진짜 좋아요. 자,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팰리세이드도 이제 6인승 모델이 있고 7인승 모델이 있잖아요. X7도 똑같이 6인승이 있고 7인승이 있습니다. 이 X7을 가지고 캠핑 목적으로 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7인승이 더 나아요. 7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2열 시트가 폴딩이 돼요. 그래서 충분히 차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이 녀석의 휠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2열 시트를 폴딩하면 차박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6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2열이 폴딩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X7을 구매하시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7인승 모델이 좀 더 싸요. 이 30D 모델 가격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억 2천 정도, 1억 2천 중반 정도 합니다. M 스포츠 패키지를 하게 되면은 제일 비싸지고요. 30D는. 그러니까 팰리세이드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가성비가 좋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X7을 타면서 1억 2천만 원 정도로 이 정도의 럭셔리한 풀사이즈급 SUV를 살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1억대에서는 가성비가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좀 있으면 뭐 벤츠의 GLS도 풀체인지가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BMW X7 이 모델의 경쟁력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만한 사이즈와 이만한 고급스러움, 이만한 주행성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공간성 자체가 이 녀석이 겉에서 보여지는 크기에 비해서 그 기대는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X7까지 한번 제가 이제 BMW X4부터 시작을 해서 X4, X5, X7까지 한번 이제 시승을 했습니다. 또 이제 해외 매체 소식으로는 X6가 이제 풀체인지가 됐죠. 풀체인지 된 X6도 굉장히 멋있는데, 이제 제가 다음에 아마 BMW SUV를 소개시켜 드린다면 아마 X6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X7